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말은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심한 구타와 고문에 방광이 파열되고 얼굴이 망가진 그녀는 그렇게 1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그녀가 남긴 애국정신은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유관순 열사 때문에 사람 좋기로 소문난 국민 MC 유재석이 연예계 생활 중 처음으로 정색하며 표정을 싹 바꾼 일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유통되는 최고액이 $100, 1만엔, 500유로인 것만 봐도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그 경제규모에 걸맞는 고액권 지폐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경우 1973년 1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36년간 물가는 12배 이상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150배 이상 커졌음에도 2009년까지 최고액이 고작 1만원이었죠. 그러다 2007년 5만원권 발행 계획을 발표한 후 2009년 6월 23일 5만원권을 발행했는데 특이한 점은 지폐의 현모양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데요. 최초 한국은행은 10만원권까지 계획하고 있었고 이 10만원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그려넣을 계획이었으나 일부 보수단체에서 그의 초상을 최고의 권에 쓰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즉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최고의 권인 만큼 좌우 양쪽 진영에서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이라는 것이었죠. 보수 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권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사임당을 5만원권의 주인공으로 선정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끝까지 유관순 열사도 후보로 올려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정되지 못한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인데 사진 속 그녀는 형무소에서 너무 많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려 얼굴이 퉁퉁 부어 실제 얼굴과 차이가 있다고 하죠. 이에 그녀의 실제 초상화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지 못해 결국 5만원권 모델에서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3.1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유관순 열사의 실제 사진은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이 전부입니다. 18살로 보이지 않는 퉁퉁 부은 얼굴은 그녀가 형무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구타를 당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녀를 본 외국인들은 심장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일랜드계 미국 화가 울프스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에 유관순 열사를 그렸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화가가 그것도 외국에서 그다지 유명한 인물도 아닌 독립운동가를 그린다는 것 자체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녀는 이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당시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6세에 감옥에 갇혀 멸시와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을 읽을 때 내 심장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다며 유관순 열사를 그린 이유를 설명했죠. 그러나 최근 AI의 발달로 기존의 인간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유관순 열사의 실제 모습을 복원한 사진들도 종종 보입니다. IT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한 회원이 유관순 열사 사진을 조금 더 복원해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그녀의 사진을 볼 때마다 고문으로 부은 얼굴이 안쓰러웠다. 17세면 제 아이보다 겨우 4살 위인데 이렇게 고생한 얼굴밖에 없어 페이스앱으로 약간 수정해 생전 모습을 그려봤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 때문에 사람 좋고 유쾌하기로 소문난 유재석 씨가 말 한마디로 큰 감동을 선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예능으로 손꼽히는 MBC 무한도전은 멤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랑받았는데 특히 한류를 이끌어갈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강의편은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멤버 유재석이 하하, 길과 함께 진행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강의는 대단했죠. 당시 3명의 멤버는 샤이니, 걸스데이, 시크릿, 포미닛, 인피니트, 오렌지 카라멜 등 K-팝 아이돌 앞에서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실화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유재석의 표정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당시 그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서거한 후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서 수학 중이었는데 정기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챈 학교 측이 교문을 잠그고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온 그녀는 만세운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고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장터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가 순국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자신도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주동자로 체포되어 천안의 일본 헌병대를 거쳐 공주재판소로 넘겨졌죠. 재판 당시 그녀의 위험서린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일본 재판장이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본의 신민이 될 것을 맹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절대 외놈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니놈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혼내는 모습은 감히 17살 소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이 어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유재석이 이 장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에 앉은 아이돌 멤버 몇몇이 피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 오디오를 통해 웃음소리가 명확히 들릴 만큼 컸는데 순간 유재석이 표정을 바꾸며 정색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잠시 돌아간 찰나 조용한 목소리로 웃지 마라고 명확히 경고를 했죠. 이 순간을 김태호 PD가 기획한 것도 멤버들과 합을 맞춘 것도 아닌 순수하게 유재석의 의지로 나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송국에서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막도 추가되지 않았지만 분명 유재석은 처음 보는 표정과 함께 아이돌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아이돌 멤버들이 유관순 열사를 비웃거나 조롱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닐 것이고 유재석의 혀가 꼬여 잠시 어눌한 발음이 나온 것에 웃음을 보인 것이겠지만 아마도 유재석 씨는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제에 저항하다 순국하신 그 숭고함에 웃음이 개입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유재석은 그런 남자니까요. 형무소에 수감된 1년 후 그녀는 3월 1일 오후 2시 감옥에 갇힌 채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하며 만세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고 이 함성에 서대문 형무소 주위로 인파가 몰려들어 전차 통행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경찰 기마대가 출동했고 유관순을 포함 주동자들은 상상도 못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우네 시위 때 입은 상처에 형무소에서 당한 심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방광파열까지 겹친 그녀에게 일제는 그 어떤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그녀는 고문과 상처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그녀지만 어이없게도 그녀의 시신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이태원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15년 뒤 일제가 군용기지로 전환하면서 이 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앞으로 매년 3.1절이 돌아올 텐데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유관순 열사를 추모할 묘는 없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에 그녀가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